10월 28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예상을 뒤엎고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1.8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지표상으로 지금 대부분의 업종과 테마 그리고 뭐 섹터들이 다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만 들어와도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예상보다는 좀 크게 상승 마감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거래대금이죠. 네, 코스피는 9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고 코스닥은 5조 원을 이탈했습니다. 2023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래대금을 기록했고 양시장 합쳐서 연중 최저치 거래대금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지수 자체들이 이제 신저점 달리는 종목들이 거의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40% 이상이라고 하죠. 40% 종목들이 친저가 종목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팍팍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탁금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뭔가 아쉬워. 왜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시장에 재미가 없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유동성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금이 계속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이 자금들을 끌어올릴 만한 좀 모멘텀이 내년까지는 없지 않나. 개별적인 일정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뭐 조건부 승인 이슈가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오늘 3%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요것도 오피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중간중간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테스트가 5개월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5개월 정도면 여러분들 사실은 승인시켜 주려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율 체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잠재적인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외하고는 보시면 시장을 끌어들일 만한 좀 일정 이슈가 없다는 점들. 사실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또 좀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대표회담을 추진하게 되면서 거기서 금투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명확하게 또 오피셜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은 국정감사가 끝났잖아요. 25일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도 또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시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이 부족해가지고 강세장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하루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일본 증시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 일본 이 총선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민당이 2009년도 이후에 또다시 15년 만에 패배했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다수석을 이제 범야권에 넘겨줬는데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이시바 총리가 뭐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렇다게 되면은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좀 추진했던 완화적인 일본의 금리 인상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엔케리 트레이드가 촉발될 수 있다는 뉴스가 아침에 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증시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상이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한낱 우리나라 전문가들 예상에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특히 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적인 이 시장 거래대금 규모가 거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시장에서 무슨 분석을 하고 그냥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투자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작디작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할 필요 없고 조심하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대응만 좀 하면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권 증시가 좀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여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34거래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뭐 내용은 엔비디아의 조건부 승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주요 일정들이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창립 55주기도 있고요. 네, 뭐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50주년도 있고 여기서 뭔가 말을 하겠죠. 말을 해야지. 말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좀 시장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전 종목들의 탄력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에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법인 청산금액보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얘는 52,000원, 3,000원 구간대 이탈하면 안 돼요. 강한 변곡점이란 말입니다. 오늘 뭐 반등이 났었던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도 요 딱 구간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반등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서 뭐 중동 리스크라든가 북한 리스크라든가 금주세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또 조정이 나왔다면은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저점을 깨진 않았다는 점들,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수급만 조금 들어오면은 좀 강하게 시장이 좀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도, 일본도, 네, 중국도 자신 고가를 한번 찍고 왔잖아요. 찍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이 연 기준으로는 음봉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적 대비 주가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그러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게 1차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금주세가 해제가 되면서 개인 투자들이 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네,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임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바닥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11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 최근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살살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은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확신이 서진 않지만은, 일단은, 11월 달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는 화학,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네, 제조업, 외국인도 수급 들어왔죠. 가장 좋은 포지션. 여기에 이제 금융업들은 매도세가 나왔다. 네, 좋은 포지션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도 업종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거의 4%대 탄력이 나왔고, KB금융, 신한투자는 크게 하락이 됐다는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한가가 3개나 나왔는데, DS산석이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좋은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024년 10월 30일 이후에 최저 거래대금을 기록하게 되면서 4조 8천억 원, 너무 심하다, 거래대금이. 네, 너무 심하게 나왔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빅테크, 에코프로비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끌어올린 하루였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2개 나왔는데 이것도 뭐 볼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원자력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의 뭐 연속적인 탄력이 나왔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도 계속 좋아요. 지금 이 두 업종들이, 요거는 바닥에서 반등, 근데 얘는 지속적인 강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종목 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국 2차전지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꼭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반등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네, 테슬라에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거 내부적인 뭐 이슈로는 올라갈 수 없다. 최근에 실적 보시면은 개판으로 지었잖아요, 2차전 종목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기술적인 뭐 반등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스윙주로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점들까지. 자, 우리 시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일정 이슈가 겹치는 게 없습니다. 네, 겹치는 게 없고, 그나마 이제 트럼프 대선 관련 테마주들,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죠. 뭐 방위산업이라든가 그런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 하나 종목들은 오늘 또다시 탄력이 나왔던 뭐 YG 플러스를 포함한 아파트 관련 테마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어제 호응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단타도 잘 되고 너무 재밌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안 맞으면은.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내일 라이브 방송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